안녕하세요. 퀵데이터입니다. 전 시간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한 개념적인 걸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항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도 독립 변수를 연속형 변수, 간격 척도나 비율 척도로 이용하는 거, 그리고 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종속 변수는 뭐만 된다고요? 뭐만 된다고요? 네, 범주형, 명목형 척도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예는 직무 자율성과 상사 지원, 동료 협력, 그리고 직무 피로도에 따라서 취업 추천 여부가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취업 추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우리 직원들이 이걸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SPS 기준으로 분석, 회계 분석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이분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창이 뜨겠죠. 그래서 이분형 로지스틱에서는 종속 변수에는 취업 추천 여부예요.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 취업 추천함, 취업 추천 안 함, 이건데 종속 변수에 이제 그 투입을 시키고 공별량에다가 독립 변수 전체를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공별량은 그 독립 변수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저장을 누르면 그 예측값에다가 확률, 소속 집단 이걸 클릭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얘를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이제 할 건데, 새로운 변수가 생성이 돼요. 그 확률은 각 케이스마다 사건의 예측 발생 확률 값이 저장이 돼요. 새로운 변수가 나와요. 데이터가. 이거 뭐냐면 우리가 뭐 100명이다. 그러면 1번 케이스, 1번 응답, 2번 응답, 3번 응답 이런 모든 응답들에 대한 그 확률 값이 나와요. 사건의 예측, 이 사람이 추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이제 PRE-1으로 이제 생성이 되고, 소속 집단은 예측 확률에 기초해서 각 케이스가 할당될 집단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집단은 0일 것이고, 취업 추천 안 하는 집단은 0이 될 것이고, 취업 추천하는 집단은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yes or no에서 yes는 뭐 1번, no는 0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집단이 표시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PGR1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옵션을 클릭을 하면 그 통계량 및 도표의 호스모와 램쇼 그 적합도 그걸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EXBB에 대한 신뢰 구간 95% 이게 설정이 기본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거는 뭐 크게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하고 나서 확인 딱 누르면 이제 출력이 나오죠. 처음에 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출력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블록 0 그리고 시작 블록 이렇게 출력이 돼요. 처음에. 그런데 이 부분은 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모형이라서 크게 해석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종속 변수 인코딩 그 동그라미 1번으로 이제 제가 해놓은 건데, 값이 이렇게 돼 있네요. 추천함은 0번, 추천 안 함은 0번, 추천함은 1번, 0, 1로 이렇게 코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설문을 할 때 아니면 기록을 할 때 취업 추천 안 하면 뭐 우리가 1번, 뭐 취업 추천하면 2번 이런 식으로 해놔도 그냥 그 상태에서 너도 이 프로그램이 자동 변환시킵니다. 0과 1로 자동 코딩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2번에는 분류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모든 케이스들을 더 큰 집단에 분류해서 정확도는 항상 50%가 나와요. 50%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본 예제에서는 그 분석에 빨간색 박스로 쳐놨죠. 분류 정확도는 63.8%가 나왔다. 그리고 3번 방정식의 변수, 이 0단계, 지금 이 시작 블록 단계는 우리가 크게 해석에 의미 안 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0단계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첫 단계 모형을 의미하고 독립 변수 없이 상수항으로만 구성된 그 값이다. 변수 값이다. 그리고 4번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4개의 독립 변수의 유의성으로 모든 변수가 유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만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본격적인 해석이 되는 거는 이제 지금 나오는 이 표다. 이 모형 개수의 총괄 검정표를 먼저 봐야 되는데, 독립 변수들이 포함됐을 때의 로지스틱 회계 모형의 유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이 제곱 값을 한번 보면
독립변수가 투입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마이너스 2 로그 우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했는지를 의미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개수가 0이라는 기무가스를 검증하는 거거든요. 카이스퀘어는 47.20이라고 나왔고 P값은 0.001, 그러니까 0.001보다 작은 값, 0.05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해요. 그러니까 기무가설은 뭐예요? 모형은 유의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0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모형은 유용하다. 그래서 4개의 독립변수는 결합적으로 취업 추천을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마이너스 2 로그 우도 이걸 보면 그 마이너스 2LL이라고도 하거든요.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낸다. 지금 분석은 314.214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LL이 낮을수록 적합도가 높고 마이너스 2LL이 0인 경우에는 적합도가 완벽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판단을 하는데 이 마이너스 2 로그 우도는 마이너스 2 로그 우도는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 값이 적을수록 양호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도의 로그 값에 마이너스 2배 한 지표를 추정된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적합시키는지의 척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적합된 모델일수록 관측값의 우도는 증가하게 되고 우도값이 증가할수록 마이너스 2LL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 잘 적합된 모델일수록 마이너스 2LL은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굳이 이제 보면 그 콕스와 스넬은 15.7%가 나왔고 그 네겔커크는 21.5%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유사 회귀 분석의 R제곱 개념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유사 R제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결과 종속 변수 분산의 15.7%에서 21.5%가 모형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우리가 호스모와 램쇼의 검증을 이제 또 봐야 되잖아요. 좀 전에 그 유사 R 스퀘어 있잖아요. 그 콕스와 스넬과 그다음 네겔커크 그 R제곱. 이게 종속 변수가 범주형 자료라서 일반 회귀 분석보다는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력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모형의 적합성 강도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선형 회귀 분석에 비해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로지스틱에서.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의 자료로만 보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호스모와 램쇼 검증을 이제 보니까 그 카이 제곱 값은 그 회귀 모형의 또 다른 적합도예요. 좀 전에 봤던 그 마이너스 2LL 그 적합도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또 다른 그 적합도 검증이에요. 이 카이 제곱은. 그래서 종속 변수의 실제치와 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 정도로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높다. 지금 분석을 보면 카이스퀘어는 5.886, 유의확률은 0.66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실제치와 예측치는 일치한다는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아서 모형의 적합도는 충족된다. 이 호스모와 램쇼 검증은 예측치와 실제치 간에 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거거든요. 전체 케이스를 일정한 케이스 크기로 순서대로 나눠서 실제 관측 빈도와 예측 빈도를 비교하는 분할표에 근거해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그 예측 적합도를 검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측치가 실제치와 비슷해야 예측이 잘 됐다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의확률이 0.5 이상이면 0.05 이상이면 예측치와 실제치 간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정에서는 유의확률이 0.05보다 무조건 크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 호스모와 램쇼의 검증 유의확률은 우리가 0.05 이상 나와야 된다.
초과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표는 관측치와 예측치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지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취업 추천 안함 집단에 소속된 176명 중에 154명이 제대로 분류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 추천 하는 집단에 소속된 100명 중 40명이 제대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분류 정확도는 70.3%가 나왔다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적합도, 유의성 이런 거 다 검증을 했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가설 검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변수, 이 데이터가. 그래서 한번 볼게요. 방정식 변수 중 1단계로만 지금 이 단계 표에 보면 1단계 이렇게만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 전진 이런 걸, 후진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1단계 이렇게만 나타나는 건데, 모든 독립 변수가 한 번에 분석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회귀계수 그 b가 양이면 해당 변수 값이 클수록 1인 집단, 취업 추천하는 집단에 분류되고, 음수면 변수 값이 클수록 0인 집단, 취업 추천 안 하는 집단에 분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 EXPB 표에 보면 그 EXPB 값이 있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좀 이따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그 또 보면 분류 집단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계수 유의성을 확인해야겠죠. 유의성, 유의 확률. 그 분석에서 직무 자율성과 동료 협력이 어때요? 그 유의 확률은 0.018로 0.05 미만이라서 유의한데, 그 B 값이, 계수 값이 0.5399, 0.730으로 플러스 값이 나왔잖아요. 즉 직무 자율성과 동료 협력이 취업 추천을 구분하는데 유용하고, 이들 값이 클수록 취업 추천하는 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왈드 검정을 또 뭐 유의 확률 보면 뭐 유의하기 때문에 왈드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왈드 값은 그 계수 값에다가 표준 편차를 나누고 거기에 제곱한 값이에요. 그 왈드 값이. 자, 그 똑같은 표예요. 지금 나와지는 표는 똑같은 표인데, 그 유의 확률 지금 팁을 하나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의 확률이 양측 검증을 전제로 산출된 값이거든요. 지금 이 유의 확률 값이. 그런데 가설이 방향적 가설이면 계수의 유의 확률은 여기서 반이 돼요. 절반이 돼요. 2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구에 우리가 가설이 상사 지원이 높을수록 취업 추천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방향성 가설을 딱 잡았잖아요. 이러면 유의 확률 값이 여기서 절반으로 우리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반으로. 그러니까 단측 검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06이 나누기 2 하면 0.031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EXPB는 그 이 값, 그 표에 보면 EXP하고 괄호하고 B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독립 변수가 그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배율로 보여주는 거예요. 배수로. 배율 값으로 보여주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의 줄임말로 지수 함수를 의미하는 값입니다. 이 값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회귀 계수 자체는 그 해석이 이 B 값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회귀 분석은 우리가 B 값으로, 베타 값으로 그 크기를 비교했잖아요. 영향력 크기를. 그런데 로지스틱에서는 회귀 계수 자체는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수화한 값에 2의 베타 제곱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가 EXPB 값인 거예요. 이 의미가 오즈비를 의미하는 건데,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발생할 오즈가 몇 배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귀 계수 b가 0이면 1이 되고, 0보다 크면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1보다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면 독립 변수가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1보다 작으면 독립 변수가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과 만약에 유사하다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0.539 직무자율성 B 값을 보면 0.539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EXPB가 1보다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신뢰 95% 신뢰 구간 있잖아요. 하한과 상한. 이 신뢰 구간은 오차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오즈비가 나올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유의한 결과에 우리가 95% 신뢰 구간 안에 1이 포함되지 않고 유의할 때는 1이 포함을 안 해요. 이 하한과 상하한 값에. 근데 비유의하면, 유의하지 않으면 1이 포함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직무자율성의 하한값 1.099, 상한값은 2.676이죠. 안에 1이 포함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바로 밑에 상사지원 0.981에서 2.168, 그 사이에 1이 포함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신뢰 구간의 그 유의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EXPB는 오즈를 나타내는 거고, 오즈는 0인 집단에 속할 확률 대비 1인 집단에 속할 확률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직무 자율성과 동료 협력의 값이 1만큼 커지면 추천 안함 집단 대비 추천함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각각 1.75배, 2.075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분석할 때 그 최종 분석 결과,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방정식의 변수 출력표 있죠. 좀 전에 우리가 그 가설 검증했던 그 표, 그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로지스틱 그 회귀식에 예측하고자 하는 케이스의 독립 변수의 값들을 입력을 하면 지금 보여지는 이 식의 절차에 의해서 그 케이스가 소속될 집단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사건 발생은 P 값이고 사건 미발생은 1-P야. 이 예를 가지고 얘를 다시 표현하면 P는 추천하는 집단이고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1-P는 추천 안 하는 집단이에요. 사건이 미발생하는 거예요.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스의 값을 구하려면 지수함수 값을 구하는데 거기 이 제곱에 이제 베타 제로, 베타 원, 엑스 원 이렇게 써놨잖아요. 베타 제로는 뭐예요? 상수항. 그 좀 전에 봤던 그 방정식 변수에 있는 상수항 그 값에다가 베타 원이 뭡니까? 독립 변수 엑스 원이 뭐예요? 직무자율성이잖아요. 그 직무자율성에다가 그 직무자율성의 그 B값 그 값을 곱해서 이런 순서대로 다 해서 다 더해서 지수함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예로 딱 보면 데이터에서 첫 번째 그 표본 응답자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그 취업 추천 이렇게 있는데 그 응답 데이터들인데 잘라서 위에 것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취업 추천 1을 클릭을 했고 직무자율성은 4.6점, 상사지원 4.5점, 동료협력 4.3점, 직무 피로도 4.0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이 개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취업 추천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그럼 취업 추천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의 그 확률을 갖고 있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지수함수의 값을 가지고 그대로 값을 넣었더니 이 1번 응답자에 대한 1번 케이스의 1번 관측치에 그 지수함수가 이 1.548 제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수함수로 다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하면 이거 손으로는 못해요. 천재가 아닌 이상.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뭐 루트 잘 이렇게 하면 뭐 잘하는 거고. 근데 저는 계산기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자, 그래서 대략 4.697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P 오즈비를 이제 구하는 건데 P1-P는 4.967이에요. 그래서 대각선 방향에 이제 그걸 가지고 P는 4.697-4.697P라고 우리가 다시 변형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그 분수화 시키면 4.697 더하기 1 더하기 0.4697이 나오는데 0.824가 나온다. 0.824가. 이 0.824가 뭔데요? 오즈 B라니까요. 1번 케이스가 취업 추천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82.4%구나. 잠깐만. 야, 그런데 얘가 취업 추천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퍼센테이지가 이 이항 로지스틱 분석은요. 0.5를 기준으로 봐요. 50% 미만은 취업 사건 미발생이고요. 50% 이상은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보니까 82.4%의 확률로 취업 추천을 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이항 로지스틱 회귀 그 분석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직접 예측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때문에 종속 변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0.5보다 크면 그 사건이 일어나고 0.5보다 작으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종속 변수 예측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케이스 1번은 응답 분류 자체로부터 추천하는 집단 1로 되어 있어요. 분류 자체가 이미 취업 추천 그 표에 보면 이미 이 사람은 1번으로 코딩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었던 사람이야 원래. 그런데 시계 대입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추천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약 82.4%가 나왔고 기준값 50%보다 크니까 추천할 집단에 소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다시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취업 추천으로 응답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즈비의 식을 통해서 다른 집단에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취업 추천한다고 체크를 했는데 이 사람의 그 데이터들을 쭉 해서 오즈비를 탁 보니까 예측은 이 사람은 취업 추천 안 하는 집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일이 많은 손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지수함수 값은 계산기 엑셀을 통해서 구한 거예요. 4.697 나온 거는. 그런데 우리가 표본이 케이스가 100개, 막 200개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손으로 일일이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SPSS 처음에 데이터 그 옵션 설정할 때 예측값 중에 확률과 소속 집단을 두 개를 딱 클릭해서 새로운 변수로 저장하도록 하게 됐잖아요. 그 지금 옆에 보면 PRE1과 PGR1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성된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변수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볼게요. PRE1은 추천하는 집단에 분류될 예측 확률이고 PGR1은 예측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PRE1이 82.98이고 뭐 뒤에 거 절삭하면 뭐 81.9%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PGR1은 집단, 추천하는 집단에 속했잖아요. 1번. 아, 근데 여기서 근데 왜 값이 틀려요? 이 계산식 지금 이거 제가 계산한 식과 SPSS에서 나타난 이 값이 다른 점은 그 소수점 자릿수에 따른 반올림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또 너무 딴지를 거시면 안 되고 82% 대충 우리 앞자리만 보면 82%고 82.4 그냥 버리고 82%. 저 SPSS 81.98에도 81.9인데 뒤에 거 반올림하면 82잖아요. 그럼 82%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차이는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다. 근데 지수 함수를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일은 없다. 그냥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번 이 사람은 확실하게 취업 추천 82%로 높은 확률을 가지고 취업 추천하는 집단에 속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독립 변수가 연속형 변수고 종속 변수가 범주형 변수로 이게 로지스틱을 봤는데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독립 변수가 명목 척도와 그 비율 척도, 간격 척도가 섞인 거랑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이항 범주로 돼 있는 거, 이분형 범주로 돼 있는 걸 가지고 또 한번 지금 설명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딱딱 출력해서 해석하는 것까지만 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